이 앞 시간은 선생의 수학기에서 28살 때의 일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수학기 29살 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살 정월에는 어령 자굴산 산사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때 자굴산 명경대에서 지은 시 두 수가 있습니다. 고대 수사 용부공, 높은 데 누가 공중에 속게 했는지, 오주 당년 절악중, 당시 오주가 부러져 골짜기에 박힌 것이리라. 불어궁창료자하, 창공이 저대로 내려오는 것 허락지 않아. 근교양곡 신흥궁, 양곡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려 한 것이리. 문혐속도 운유세, 속인이 이르는 것 시르에 문 앞에 구름이 들이우고, 안파마시 수영농, 마귀의 시기가 두려워 바위를 나무가 에워쌌도다. 욕걸 상황 감작주, 상제에게 빌어 주인 노릇 해볼까 해도 인간분의 투언류, 은혜 융성한 걸 인간 세상에서 질투하니 어쩔 수 없네. 또 한 수가 있습니다. 명경대, 부하웅건 산북립, 도끼로 바위를 깎아 산 북쪽에 세웠는데 수번 청굴봉남이 소매로 하늘을 치듯 붕새는 남쪽으로 날아가네. 냉연 아욕 경순반, 훌쩍 떠나 열흘 정도 지나 돌아오고자 하여 위보 동행 자한귀, 바닷가에 다녀오겠다고 일행에게 알리네. 자굴산으로 청향당 이원 선생이 찾아왔습니다. 청향당 선생은 문익점 선생의 목하 시배지로 유명한 산청군 단성면 배양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 함께 공부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편지를 주고받거나 만나 학문을 토로하는 등 일생벗하며 지냈습니다. 아들 이강곤 선생과 조카 죽각 이광우 선생을 선생에게 보내 배우게 하였습니다. 태계 선생과도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태계 선생이 처갓집의 상사나 제사가 있을 때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청향당 선생은 남명 태계 선생과 친하게 지내면서 두 분을 잇는 교량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이 뒤에 산청 덕산으로 거처를 옮겼을 즈음에 태계 선생이 청향당 선생에게 시를 지어 보내면서 남명 선생에게도 보여주라고 한 것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의 시는 태계 선생이 청향당 이원 선생에게 보낸 시입니다. 3인초도 유수지, 세 사람이 태어남을 누가 알아서랴. 선갑 3년 유식이, 감년보다 3년 앞 유년에 태어났네. 막조 두류 여배양, 두류상과 배양리 아득히 멀기만 하나. 가무 삼흑 채전시, 서로 그리워 시 보내는 일 없으랴. 남명 선생은 1530년 중종 25년 30살 되던 해 처갓집이 있는 김해 신의산 및 탄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선생의 생애 제2기 산해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탄동은 오늘날 김해군 대저면 주부동인데 1548년 10월 선생이 전생서 주부로 임명되면서 탄동이 주부동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합니다. 선생은 이사하여 집 근처에 서재인 산해정을 짓고 이곳에서 더욱 학문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때의 선생은 남명이라 호를 스스로 지었습니다. 선생은 원래 소나무 숲이 있던 산해정에 다시 대나무를 심고 시 산해정에 대를 심으며를 지었습니다. 종죽 산해정, 산해정에 대를 심으며 차군고 불고, 대는 외로울까 외롭지 않을까. 염수적 위린, 소나무가 이웃되었는데 막대 풍산간,
바람 불고 서리치는 때 기다리지 않더라도 의저견진 싱싱한 모습에서 참다움 볼 수 있나니. 산해정에서 지은 시는 산해정에서 우연히 읊음도 있습니다. 산해정 우엄, 산해정에서 우연히 읊음. 심리광환계, 왕이 탄강한 곳과 심리거리. 장강유한심, 긴 강물에 흐르는 한이 깊도다. 운부항마도, 구름은 누런 대마도에 떠있고 산도치 계림, 산은 푸른 계림으로 뻗어있네. 선생이 김해 산해정으로 옮기자 대곡 성운과 청향당 이원, 송계 신계성, 황강 이희안 선생이 찾아왔습니다. 이분들은 선생과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들로 조선의 대학자들이며 사람들이 칭송하는 올곧은 선비였습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서로는 변치 않았습니다. 여러 날을 지내며 강론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들이 모임을 아름답게 보고 덕성이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이해 신제 주세붕 선생이 산해정을 찾아 심경과 중용 등을 서로 강론하였습니다. 주세붕 선생은 서원을 창시한 분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백운동 서원을 세운 분입니다. 주세붕 선생은 산해정에서 조건중에게 주는 시를 지었고 선생은 이 시에 차운하여 화답하였습니다. 제 산해정 차 주경류 운, 산해정에서 주경류가 지은 시의 운자를 따라서 가히 풍기졸 훌륭하도다 풍기골 원님이여 행비갸문 내 집 앞에다가 말을 메었도다 개개다망구 왕도를 상세히 이야기하며 어금위 세존 지금도 세상의 존경을 받는다네. 1931년 남명선생의 나이 31살에 문장이 과거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고 평이하고 간실한 글을 쓰기 위하여 성리대전을 읽게 되었습니다. 선생이 성리대전을 읽을 때를 남명선생의 행장에서 제자 김우홍은 25살 때라 하고 제자 정인홍은 26살 때라 합니다만 성운 선생이 지은 묘갈명에서는 판교공이 돌아가시자 공은 서울에서 고향으로 운구하여 선영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는 모부인을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와 봉양하며 살았다. 하루는 공이 글을 읽다가 헌호제의 글을 읽었다가 나오고 뒤에 나올 어릴 적부터 친구인 규암 송인수 선생이 보내온 대학에 기록한 선생의 글에서도 성리대전을 읽은 때를 30남짓 된 때라 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31살에 성리대전을 읽다가 원나라의 학자 노제 허영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윤의 뜻을 뜻으로 삼고 이윤은 중국 하남성 유신벌판에서 자기 손으로 밭을 일구며 지내다 은나라 탕임금의 부름에 응하여 천하를 통일하도록 도운 은나라의 기틀을 잡은 사람입니다. 안자의 학문을 학문으로 삼아 안자는 공자의 제자 안회로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능히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가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빈낙도하며 학문을 닦았던 사람입니다. 벼슬에 나가서는 경륜을 펴서 업적을 이루고 초야에 있으면서는 지조를 지켜야 한다. 대장부라면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벼슬에 나아가 아무 하는 일도 없고 초야에 있으면서 아무런 지조도 지키지 않는다면 뜻을 세우고 학문을 닦아 장차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이 글을 통해서 크게 깨달아 실리를 위한 과거 공부를 접고 위기지학에 뜻을 두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기에 이어 산해정 시대에 있었던 선생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